계속해서 끝장 전략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장의 최대 이슈가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450조가량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 IT 쪽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이 소식이 2시에 전해지고 나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여러 종목이 좀 반짝하는 듯 반짝했죠. 했지만 네.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 있진 않았거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렇죠.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강한 상황이고 외국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강한 힘을 받기 어렵고 또 나스닥도 선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맞겠죠. 그래서 핵심 기술들은 M&A를 통해서 인수를 통해서 또 이제 늘려가겠지만 그래도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크게 한 2-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비메모리 부분의 육성인데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 넘어가게 되면서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핵심 설계 기술은 자체 내재화를 하거나 또 해외 회사들이 M&A를 하겠지만 후공정 관련해서 패키지를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패키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존의 CIS뿐만 아니라 이제 AMD 관련돼서 GPU도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나라는 업체가 비메모리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메모리를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인유비 공정이나 미세 공정들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관련해서 소재를 납품할 수 있거나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동지세미캠이라든지 SNS텍 정도가 소재 및 소모품 또 장비까지 네. 납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명확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말고는 예.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작은 테마긴 하지만 그 신성장 IT 뭐 이런 쪽으로 또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로봇 관련 테마 또 삼성의 VR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 진출할 수 있다라 그러면서 뭐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핵심 기술들은 내재하겠지만 생산은 국내 업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탑스라든지 맥스트 같은 업체들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인데 시장이 워낙 네. 불안하다 보니 맞아요. 뭐 급한 매수세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나마 좀 탄력적으로 최근에 움직이는 것이 맥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네. 금요일에 상한가 갔었고 어제도 괜찮았고 네. 오늘도 지금 11%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네. 맥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죠. 네. 불안한 상황에서 시가총액은 가장 작을 종목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이 지금은 기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접근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높은 가격에서 가져가기에는 사실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서 트레이딩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다시 강세로 간다라 그러면 쉬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약세일 때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좀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미 경제 동맹과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장에서는 그나마 약간 움직이는 그렇죠.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또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태양광 쪽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네. 태양광 쪽에서도 협력 강화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고 EU에서도 태양광 맞습니다. 계속해서 활용을 할 텐데 뭐 하나솔루션 정도가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였는데 좋았죠. 뭐 네. 어제 오늘은 별반 움직임이 없고 그렇죠. OCI도 그렇거든요. 대형주들 그렇죠. 태양광은 어떨까요? 정책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돼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각국 정부가 무조건 늘릴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만 뭐 쉽게 말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보니 지금 외국인의 매도와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겠죠. 네. 또한 정책이란 거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당장 그게 수주나 숫자로 이어지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오시아나 하나솔루션 등인데 이 업체들은 또 아주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업들도 그건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순수한 대형주가 없어서 강하게 시장을 리딩하는 테마는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예. 또 지난주 보시기 저부터 뭐 SDN이라든지 S에너지 같은 업체들도 움직이고 있고 이 회사들도 이제 관련해서 발전소 사업도 하고 모듈도 하는 업체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사기에는 정책은 장기고
당장 단기로는 시장의 수급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은 항상 유효한데 최근에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음봉이 3번 이상 나시면 사셔라.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시고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파셔야만은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양봉의 추격 매수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만약에 다시 조정을 받다가 반등으로 갈 경우에는 테마들은 쉬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장이 안 좋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만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도 뭐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적 발표했지만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렇죠. 현대차도 또 오늘 오후에 국내에 63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워낙에 방대하잖아요. 현대차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로보틱스 뭐 그런 쪽으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뭐 시장이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아서인지 좋습니다. 힘을 내진 네.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똑같은 관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네. 결국에 당장은 투자라는 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뭐 사실은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 수급 부분도 완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미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실적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주가는 바닥에서는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IT, 하드웨어, 반도체 재고 빼고는 사실은 가장 큰 종목들이 자동차 쪽인데 이거를 지금 사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 있고 실적은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고 시장은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자리에서 주가를 움직이긴 쉽지 않죠. 결국 시장이 안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기간 조정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7월 실적을 앞두고 한 6월 달 FOMC 끝난 이후에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계속 뭐 종목별로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네, 나스닥 네, 선물도 낙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네네.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순매도 물량이 더 나오고 출회가 있고. 되고 있고 네.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대 시장이라서 사실 상승 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몇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세요. 뭐 테마주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네. 폭염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죠. 오늘 또 반짝 하나 했는데 그다지 또, 아주 뭐 그렇죠. 상승 탄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뭐 아무래도 테마 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네. 없는데 또 전과 다른 게 테마들이 전에는 정말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을 때 급등을 했었었는데 오전에 급등하고 오후에는 쉬어가고 이런 형태로 사실 어려워요. 테마도 예. 따라붙기가 매매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오늘 30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작은 수급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날씨 관련된 테마도 큰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위니아나 위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파세코 같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큰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수급이 들어가지만 시장이 불안하니 일단 매도치고 다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일부분들은 정리하시고 일부분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오전처럼 급등했을 땐 일부 주고 또 오후에 빠져서 그 부분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기술적인 트레이딩 영역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테마는 다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세장에선 좀 관심 갖고 트레이딩 영역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러나 시장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 전망하기에도 너무나 어렵죠. 어려워요. 좋지 않고요. 미국 증시도 네. 마감은 좋았는데 또 시간을 거래해서 의외에서. 또 맞아요.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장까지 여파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네. 또 오늘 밤이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몇 가지 경제 지표도 맞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FOMC 의사록이라든지 우리의 금통위도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FOMC 의사록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상 언급을 할 거고 또 우리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 새벽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 정도 되면 5시 좀 넘어겠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대표적인 성장주죠. 네, 오늘 그럼요. 한국 시장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타게 만든 것도 스냅이라는 종목이 맞아요. 실적도 안 좋게 나왔지만 또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언급하면서 고용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번 주로 봤을 때는 좋은 이슈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선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조금 피크아웃한 느낌은 있어요. 미 네. 10년 국채 금리도 고점 대비 조금 조정받았고 달러 인덱스 최근에 좀 많이 조정받았죠. 변동성 지표 조정받았습니다만 시장의 반등은 그에 못 미치고 있고 오늘만 보시더라도 대규모 투자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반응은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악재들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에서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얘기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는데 21선을 넘어가질 못했죠. 결국에는 오늘 다시 지수들 21선 이하로 내려왔고 대만 지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봉이 2번, 3번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하단은 지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봉이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면 종목별로 그 정도에서 매수하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을 해야 버틸 네.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부적인 매매를 통해서 견뎌내시는 방법만이 현재로 어렵지만 제안해 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견뎌내 보시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